24번입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정류가 흡는 이유는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한번 보셔야 돼요. 회전 속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속도 RPS입니다. RPS인데 초당 회전 수인데 이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주파수가 있죠. 초당 회전수, 초당 반복 횟수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주파수는 뭐다? 주기분의 1이죠. 주기분의 1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회전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주기가 감소했다는 것이고요. 저번 시간에 했지만 리액턴스 전압 EL은 LTC분의 EIC예요. EIC에서 지금 주기가 감소했다고 보면은 리액턴스 전압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은 주기가 감소하게 되고 정류 주기가 감소하게 되고 리액턴스 전압이 커집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25번 직류 발전기에서 섬낙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섬낙이라고 하면은 불꽃 발생한다 이런 것 있죠. 그래서 전압이나 전류 등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은 섬낙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변한다. 전압이나 전류 등이. 그래서 장시간 운전은 상황이 우리가 장시간 운전하니까 위험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시간 운전한다고 해서 섬낙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생길 수는 있겠지만 문제에서 가장 큰 원인은이라고 했을 때 보기 중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번 부하가 급변한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하가 급변한다, 전류가 급변한다. 전류의 급변에 의해서 섬낙이 발생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경부하 운전은 전류가 적게 흐르는 상황입니다. 전류가 작아요. 전류가 작기 때문에 이 작은 전류에서 섬낙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4번 회전 속도 저하. 속도가 천천히 회전하면 이것은 안정성 면에서는 안전한 상태죠. 그래서 섬낙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중에서 모든 문제는 보기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비록 일반 장시간 운전이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것, 즉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는 부하의 급변이다 이렇게요. 답은 2번이고요. 26번 직류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에서 나타내는 관계로 옳은 것은인데 26번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만만한 게 뭐냐? 분권이죠. 분권인데 보세요.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성 곡선 가장 많이 나온 것이 4개가 있는데 여기에 전압이 단자 전압입니다. 단자의 전압.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부하 전류.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계자 전류고요. 계자 전류고 이 전압이 유기기전력입니다. 유기기전력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색깔별로 볼게요. 첫 번째 무부하 특성곡선. 무부하 특성곡선 혹은 부하 특성곡선은 계자 전류와 무부하 특성곡선은 계자 전류와 유기기전력입니다. 유기기전력.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하 특성곡선은 똑같이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이에요. 단자 전압.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나오죠. 외부 특성 곡선이요. 외부 특성 곡선은 여기서 가장 외부에 있는 것보다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입니다.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네 번째 내부 특성 곡선이요. 내부 특성 곡선은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남은 거 부하 전류와
유기기전력입니다. 지금 제가 그림 그리는 거 혹은 교재 해설에 있는 내용 있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부 특성 곡선은 빨간색 3번이면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의 관계입니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죠. 답은 3번이고요. 27번. 27번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발전기의 종류 등이 나옵니다. 봅니다. 가동복권 발전기의 내부 결선을 바꾸어 직권 발전기로 사용하려면, 그러면 이거 문제를 풀려면 가동복권 발전기를 먼저 그려봐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외분권 가동복권 발전기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동복권 발전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직권 발전기로 사용하려면 직권 발전기는 요것만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분권, 이것을 우리가 뭐요? 개방시킵니다. 단락은 쇼트 시키는 것이고요. 개방은 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 발전기로 사용하려면 분권 계좌를 개방시킵니다. 답은 2번. 그래서 그림을 그릴 줄 안다면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외워서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가위로 못 그리겠다. 별로 어려운 아닌데 괜히 겁먹으시고 등가위로 못 그리겠다. 외우자. 가동복권 발전기 내부 결선 바꿔 직권 발전기 하려면 계좌 권선을 개방시킨다.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만 응용이 돼도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이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대한 등가위를 그리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28번 볼게요. 28번은 차동복권 발전기를 분권기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차동복권 발전기도 그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차동복권 발전기를 분권기로 사용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권계좌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단락시키죠. 단락시키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것은 분권 발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직권 계좌를 단락시킨다. 28번의 답이 2번이 됩니다. 29번 또 외워서 푸는 분 계시고 어떻게? 실수를 줄이고요. 그리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외우면은 비슷하죠. 이름이 비슷하죠. 뭐 계좌 전기자도 헷갈리는데 직권, 분권, 복권 이런 것도 헷갈립니다.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림을 그려서 풀이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더 정확한 방법이에요. 네, 봅니다. 직류 타여자 발전기의 부하 전류와 전기 전류 크기는 타여자를 그려요. 타여자 이렇게 됩니다. 타여자가 이렇게 되죠. 전기자와 계좌가 따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계좌 전류 IF, 전기자 전 RA, 전기자 전류 IA, 부하 전류 I, 단자 전압 V와 유기기전력 E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써놓고요. 보세요. 타여자 발전기에서 부하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크기는 뭐예요? 키르호프의 1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전기자 전류가 부하 전류로 그대로 흘러가니까 같습니다. 답은 3번. 네, 3번. 30번이에요. 30번. 직류 분권 발전기를 역회전하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분권 발전기뿐만 아니고 자여자 발전기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다? 잔류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잔류작이. 우리가 잔류작이 자속이 있는데 보세요. 분권뿐만 아니고 직권은 마찬가지요. 이렇게 자속이 공급하고 있는데 역회전하면은 이렇게 해서 자속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 역회전이 되는 순간부터 자속이 0인 지점이 존재하게 되면 자속이 0인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잔류자기가 0이 되고 이때부터는 자속이 0이 됩니다. 자속이 0이 돼요. E는
K 파이 N에 의해서 역회전하는 순간 이 자속이 0이 되니까 기전력 자체가 0이 된다는 겁니다. 30번 역회전하면 발전되지 않는답니다. 답은 1번. 31번 볼게요. 31번. 직류분권 발전기 서서히 단락 상태로 하면 어떤 상태로 됩니까? 오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보세요. 분권 발전 이렇게 있는데 일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가 있죠. 전류가 있고 여기에 전기자 전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서서히 단락을 하면 쇼트예요, 쇼트. 그러면 이렇게요. 단락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부하 하나 했다가 부하를 한 개 더 달면은 합성 임피던스 감소하니까 전류가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해도 똑같이 해서 전류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서히 단락했다는 것 자체는 부하를 천천히 서서히 증가시켰다. 이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왜? 부하를 계속 증가시켜도 전류는 증가하게 되고 서서히 단락시켜도 전류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세요. 서서히 단락시키면 여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하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은 여기에 당연히 IA는 I 플러스 IF니까 IA도 증가하게 돼요. IA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IF는 일정하다고 했을 때, IF는 별로 변화가 없다고 했을 때, E는 일정하죠. E는 일정한 상태에서 IA가 증가하니까 여기 IA, RA인 이 전압 강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E는 일정한데 V는 어떻게 돼요? V는 E-IA, RA니까 이것에 의해서 V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자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뭐다? 전기자 반작용도 증가하게 되죠. 반작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감자가 되죠. 감자가 되고 자속이 감소하게 되고 E가 감소하게 되고 다시 V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서서히 증가시키게 되면은 서서히 단락시키게 되면은 V가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V가 감소하게 되면 I는 R분의 V죠. 뭐? 옴의 법칙에 의해서 V가 감소하니까 전류도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결국 소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증가하지만은 결국에는 소전류가 흐른다. 답은 3번이 되고요. 32번. 다음 중 직류발전기 계자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다. 잔류자기가 없어도 되는 것은 타여자입니다. 타여자는 자속 공급하는 전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되는데 자여자들은 자속 공급하는 전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잔류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33번. 직류발전기 중 무부하할 때보다 부하가 증가하는 경우에 단자전압이 상승하는 발전기는 무부할 때보다 부하 증가했을 때 일반적인 발전기는요, 무부하 전압이 단자 전압보다 더 큽니다. 일반적인 발전기는. 그런데 무부하 전압보다 단자 전압이 더 큰 것 딱 하나 있죠. 가동복권 발전기 중에서 과복권입니다. 과복권. 네. 평복권은 똑같은 거. 부족복권은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과복권 발전기 같은 경우는 무부하 전압보다 단자 전압이 더 큰 상태. 특별한 경우죠. 답은 3번입니다. 과복권 발전기가 된다. 34번. 직류발전기 종류별 특성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1타 4피짜리 있죠. 한 개의 문제지만은 4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보세요. 특성 중 틀린 것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정리해 주시면은 또 다른 문제에 응용도 되고요. 전체적인 특성을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실력 향상 문제,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타여자 발전기는 전압강화가 적고, 우리가 타여자 발전기와 분권 발전기는 전압강화가 적고 직권 발전기와 복권 발전기는 전압 강화가 크다라고 했죠. 예. 타여자 발전기 전압 강화가 적고 계좌 전압은 전기자 전압과 관계없죠. 타여자의 구조를 그려보시면 계좌 전압과 전기자 전압은 관계가 없습니다. 2번 분권 발전기는 타여자 발전기와 같이 전압 변동이 적고 다른 여자 전압이 필요 없습니다. 왜? 자여자니까. 맞고요. 3번 가동복권 발전기는 단자 전압은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 가능하죠. 가동복권 발전기는요,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복권이나 평복권, 특히 평복권은 같게 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차동복권 발전기는 전압의 변화가 가장 큰 것입니다. 부하의 변화에 따라 전압이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발전기가 아니죠. 수화 특성을 가지면서 전압의 변화가 가장 큰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35번. 이런 문제는 제가 시험장에서 시험 친다라고 했고 이 문제를 봤을 때 보지도 않고, 문제 당연히 보겠죠. 지금 무부하의 분권 발전기란 말 나왔죠? 그러면 수치를 보지 않고 바로 그림부터 그립니다. 무부하의 분권 발전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분권 발전기를 그리게 됩니다. 분권 발전기 봅니다. 지금 계좌장이 45미요. 지금 계좌장이 45. 계좌 전류가, 이렇게 흐른 전류가 3A예요. 3A고 무부하 보세요. 무부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부하가 원래 있을 때는 부하 전류가 흐르죠. 무부하란 말은 여기에 부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죠. 지금 이 부분 단자 부분이 뻥 뚫려 있으니까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임피던스가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부하 전류가 0이 되는 거죠. 0이요. 네. 이렇게 하고요. 전기자장이 2옴이면 보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계좌 전류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가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계좌 전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럼 계좌 전류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부하 전류가 0이니까 여기는 전기자 전류보다 얘가 0이니까 이 전류가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전기자 전류가 3A가 됩니다. 3A. 그렇게 했을 때 유기기전력 2를 묻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세요. 2는 단자 전압 플러스 이 부분의 전압 강화 IARA죠. IARA입니다. 무부하라고 해서 전압을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전압은 여기에 계좌 전류가 흐르면 자속 파이가 있고 원동기가 회전을 시켜준다고 하면은 기전력 E는 K-N에 의해서 부하 얘하고 상관없습니다. 계좌에 의해서 자속이 공급되고 원동기가 회전을 시켜주면 유기기전력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무부하인데 왜 전압이 발생하는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무부하하고 지금 전압 기전력 발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얘는 제가 참고적으로 적은 것이고요. 유기기전력을 묻는데 V 플러스 I에 R에요. 그런데 하나 여기서 보세요. 계좌의 전류와 저항이 존재하게 되면은 3A에 45옴이면 얼마? 여기에 걸린 전압 얼마요? 옴의 법칙에 의해서 3, 4, 120V가 되죠. 120V인데 지금 이 전압과 이 단자 전압은 같죠. 예. 병렬이니까 이 높이와
이 높이는 같습니다. 같아요. 그럼 3A 곱하기 이 45에서 120V가 나왔는데 이 전압은 병렬이니까 이 단자 전압 여기에 걸리는 단자 전압 V도 120V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V는 얼마? 120 플러스 IA 얼마? 3A하고 R에는 2ohm이니까 얼마? 6V죠. 그러면 126V가 됩니다. 126V.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닌데 전체적인 우리가 무부하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런 E는 V 플러스 I의 RA, 그리고 제가 분권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분권 발전기 하면서 어떻게 V는 IF, RF다라고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이 전압과 이 전압이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만 이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36번입니다. 또 그래요. 단자전 220V 부하전류 50A 분권 발전기 유기기 전력은입니다. 필요가 있든 없든 말 나오면 분권 발전기를 했기 때문에 분권 발전. 그리고 나서 단자전은 220V입니다. 단자는 뭐예요? 이걸 단자라 그러죠. 2단자, 단자 두 개 있으니까 2단자입니다. 얘가 220V. 부하전류가 여기에 흐른 전류죠. 50A입니다. 분권 발전기 유기기 전력이 얘죠. 2를 묶고 전기자장이 0.25ohm이고요. 나머지를 무시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 문제에서 계자전류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계자전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전기자전류가 바로 부하전류다. 계자전류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35번에서 좀 E는 V 플러스 IA RA인데 V는 220, IA는 얼마다? 부하전류가 그대로 전기자전류가 됩니다. 50 곱하기 R에 얼마? 0.2죠. 그러면 얼마? 230V가 된다. 230V가 된다. 37번 봅니다. 전격 5kW 100V 50A 1800rpm인 타여자 직류 발전기가 있다. 그러면 바로 타여자 직류 발전기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수치를 집어넣어요. 5kW라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해요. 발전기에서 여기에 나오는 전력이 5kW다. 100V다. 단자 전압을 얘기합니다. 말이 없으면 우리가 발전기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런 전력이다라고 하면 단자에 나오는 전력이고, 전압도 아무런 언급이 없이 전압이 주어지면 그것도 단자에 나오는 전압입니다. 만약에 유기기 전력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에서 언급이 됩니다. 유기기 전력이 100V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처럼 전압의 종류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출력 단자의 전압이다. 이것을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0A도 뭐예요? 부하에 흐르는 전류죠. 5kW에 100V면 50A고요. 이때 무부하 시의 단자 전압분입니다. 무부하 시의 단자 전압분인데 지금 계자 전압이 50V예요. 일단 써볼게요. 50V고 계자 전류가 5A입니다. 5A고 전기자장이 0.2예요. 0.2고 브러쉬 부분에 전압 강화가 2V가 있답니다. 2V가 있답니다. 이때 보세요. 무부하 시의 단자 전압은, 그런데 우리가 타여자 발전기에서 무부할 때 단자 전압 V0 하는데 무부할 때 전류가 없죠. 지금 전격 상태에서는 50A가 있지만 무부할 때는 전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무부할 때 전압은 유기기전력과 똑같아요. 왜냐면
유기기 전력에서 전압 강화 빼고 단자 전압인데 무부하 상태에서는 전류가 없으니까 당연히 전압 강화도 없고 전압 강화 없으니까 무부하할 때 단자 전압은 유기기 전력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문제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무부하할 때 단자 전압이라고 물었지만은 유기기 전력을 구하는 문제예요. 유기기 전력을 구하는 문제. 이것을 빨리 파악해 주셔야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는 뭐다? V0죠. 무부하 단자 전압이면서 V 플러스 IRA인데 여기에서는 타 문제에서는 브러쉬 전압 강화라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이 주어지면 고려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무시하고 이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그 출제자가 브러쉬 전압 강화에 대해서 언급도 없었는데 야, 이 브러쉬 전압 강화 어디 갔지 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어지면 고려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브러쉬의 전압 강화라서 EB라고 합니다. 그러면 V는 얼마요? 100V죠. 플러스 IARA는 뭐예요? 지금 50A 일반적인 상태에서 IARA 얼마? 50A에 이하니까 얼마? 10V고요. 브러쉬 전압 이하니까 112V가 되나? 37번의 답이 2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서 무부하시 단자 전압은 유기기 전력을 구하는 문제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예. 38번 계속 갑니다. 전극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분권 발전기가 있다. 예, 제가 지금 문제 하나당 그림 하나씩 그리고 있죠. 예.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하고 더 실수가 없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권 발전기가 있다. 단자 전압 100. 단자 전압 100V. 계좌 권선의 장 50. 계좌 전류 2A. 부하 전류가 이거죠. 50A고요. 전기자 저항 0.1입니다. 이때 유기기 전력 E는 얼마냐? 유기기 전력 E는 당연히 V 플러스 IARA인데 V는 100이죠. 100. 만든 전압에서 이만큼의 전압 강화 빼고 출력으로 나온 것이 100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계좌 전류가 주어지지 않으면 무시, 계좌 전류가 주어지면 고려. 이 문제에서는 계좌 전류가 2A 주어졌죠. 뭐 당연히 이 50옴 얘는 뭐 그게 문제 푸는데 상관없지만은 2A라는 계좌 전류 주어졌고요. 부하 전류가 50A라고 했기 때문에 킬로와트 법칙에서 나가는 것의 합이 얼마예요? 2와 50이 나갔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게 얼마야 돼요? 52A고 이것이 전기자 전류가 되죠. 전기자 전류입니다. 그럼 얼마? IN은 52 곱하기 전기자장 0.1입니다. 5.2니까 105.2V가 됐죠. 105.2V. 38번의 답은 3번입니다. 39번. 전격 출력 20kW. 전격 전압 100V, 전격 회전속 1500rpm의 직류 직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네. 한번 오랜만에 직권 발전기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출력 20kW예요. 여기에 나오는 전력이 20kW고 전압이 100V입니다. 그러면 이 100분의 20kg는 2만이죠. 그러면 여기 흐른 전류 200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일단 전격 회전 속도 1500rpm. 이때 회전 속도가 1500rpm입니다. 1500rpm이고 전기장치를 운전하고 있을 때 속도를 1300으로 떨어뜨려. 1300rpm으로 떨어뜨리고 전과 같은 부하 전류 흐를 때, 즉 부하 전류는 지금 200A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단자 전압은 100V에서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보세요. 일단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묶고 있는 것이
100볼트의 단자 전압에서 몇 볼트의 단자 전압이 나오겠는가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변하는 게 뭐예요? 1500rpm에서 1300rpm으로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단자 전압은 유기기전력 마이너스 IARA IARA에서 여기 이 RA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합성 저항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단자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기기전력 1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유기기전력 1을요. 한번 볼게요. 처음에 E1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E1은 지금 1500rpm일 때 E1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세요. 100V 플러스 200A고요. 저항이 얼마냐면 0.05입니다. 이거 합한 거 0.05예요. 그럼 얼마? 200에서 0.05 곱하면은 10이죠. 110V입니다. 110V. 처음에 유기기전력이 110일 때 단자 전압, 여기 전압 강화 10V 빼고 단자에 100V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속도를 1300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럼 E는 K 파이 N에 의해서 유기기전력은 속도에 비례하는 거죠. 따라서 E2는 얼마냐? E2는 E1 곱하기 N1분의 N2요. 비례하니까. 그럼 얼마? 처음에 110에서 속도가 1500에서 1300 떨어졌으니까 유기기전력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1500분의 1300이요. 1500에 1300 하면 그 값이 95.33V가 됩니다. 95.33V. E2는요. 그러니까 속도가 떨어졌을 때 유기기전력은 95.33. 그러면 그때 단자전압은 얼마냐? 전류가 똑같다라고 했죠. 그럼 얼마? V는 그때 단자전압 V2로 할게요. V2는 95.33에서 전류 갖고 전압 강화 같으니까 얼마? 10을 빼죠. 얼마? 85.33V가 됩니다. 85.3V. 그래서 39번에 요게 다른 문제보다 조금 어렵죠. 뭐냐? 유기기전력과 회전수의 관계를 고려해서 단자 전압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보다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요거 정리를 좀 해주시고 40번인데요. 40번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기사 사는 기사 가리지 않고요. 직류분권 발전기의 무부하 포화 곡선이 분권 발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했는데 무부하 포화 곡선은 뭐다? IF와 2죠. 혹은 V0.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무부하 포화 곡선이에요. IF와 유기기전력 혹은 IF와 V0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때 V가 IF에 관련되어서 이 IF의 함수로서 표시가 됩니다. 그게 얼마냐? V는 33 플러스 IF분의 940IF.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얘가 V고요. V 혹은 V0입니다. 요게 V죠. V고, 지금 IF예요, IF. 그럼 우리가 계좌에 RF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했지만, IF 곱하기 RF가 이 전압이고, 병렬이니까, IF 곱하기 RF는 V입니다. 따라서 IF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IF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 IF는 RF분의 V다. 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즉 IF 자리에 이것을 넣어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넘어가서
33 플러스 IF의 V는 940의 IF입니다. IF. 그러면 33 IF 뭐라 그랬어요? RF분의 V고요. V는 940의 RF분의 V입니다. 그러면 지금 V 하나 약분되죠? V 하나 약분되고 RF 자리에 계좌회로 장 20이래. 20. 네, 20이면 보세요. 20분의 20분의 그대로 하시면 20분의 여기 33 처음부터 할게요. 예. 33 플러스 20분의 V는 20분의 940이죠. 예, 20분의 940입니다. 그럼 얘가 얼마요? 20분의 940 하면 47입니다. 47. 예. 얼마? 20분의 V는 33이 넘어오니까 47 마이너스 33이고요. 따라서 V는 얘 얼마요? 14죠. V는 20이 넘어가니까 14 곱하기 20 하니까 280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기되는 전압 무부하니까 이 전압이 유기전압과 동일합니다. 맞죠? 그래서 280이 답이 된다. 계속해서 41번 문제입니다. 41번. 외분권 차동복권 발전기의 단자전압 V는 그래요. 외분권입니다. 분권 계좌가 밖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외분권 차동복권 발전기에서 단자전압 V입니다. V고요. 이때 만들어진 전압이 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RA, 요것을 RS, 이거 여기 IA죠. 요것이 IS입니다. IS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자속을 파이 F, 여기에서 나오는 자속을 파이 S라고 합니다. 파이 S. 그러면 보세요. V는 2에서 마이너스 유기기전력에서 뭘 빼냐? IA, RA를 빼고 얼마? IS, RS를 빼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E는 유기기전력 E는 K, 파이, N입니다. 파이 아니고 마이너스에 키로프 법칙에 의해서 IA와 IS는 같지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IA로 하면 RA 플러스 RS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하나 더. 전체 자속 파이는 차동이니까 뭐다? 파이 F 마이너스 파이 S의 N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IA에 RA 플러스 RS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단자전압 답은 4번이에요. V는 K에 파이 F 마이너스 파이 S N에 마이너스 IA에 RA 플러스 RS가 된다. 답은 4번이고 42번 200kW 200V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그리죠. 합니다. 200kW 말 없으니까 200kW는 얘고요. 200V도 얘입니다. 전기자 권선자 0.025라고 했을 때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전압 변동률 공식은 뭐다? Vn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Vn인데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인데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한 거 아니면 V0는 유기기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부하 단자 전압은 유기기전력이다. 요거 중요하죠. 그러면
전격 전압은 주어진 전압 있죠. 이게 전격이에요. 200분의 200이고요. 유기기전력 얼마예요? 유기기전력은 지금 계좌에 대한 언급 없죠? 무시하고요. 무시하고 200V 200kW면 200분의 200kW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 얼마? 부하에 흐르는 전류 1000. 계좌에 대한 언급 없다? 전기자 전류가 1000A. 여기에 전압강은 얼마다? 1000에다가 0.02하니까 25V. 그러면은 유기기전력은 얼마예요? 유기기전력 E는 단자전압 플러스 전압강하니까 225가 되죠. 225. 유기기전력은 무부하 단자전압은 225 곱하기 100% 하면니까 12.5%가 되네요. 42번에는 답이 2번 12.5%. 43번부터 나오는 건 뭐다? 병렬운전입니다. 병렬운전. 직류분간 발전기를 병렬운전하기 위해서는 발전기 용량 P와 전격전압 V는, 전격전압은 단자전압이라고 보셔야 돼요. 단자전압은 했을 때 병렬운전 조건에 의해서 전압의 크기는 같고 극성이 같아야 돼요. 전압의, 우리가 병렬운전 조건을 나열하면은 전압의 크기 및 극성이 같을 것,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이 수압 특성을 가지면서 거의 같을 것, 그 다음에 직권 계좌를 가진 발전기, 즉 직권 발전기나 복권 발전기는 뭐 안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뭐 균합선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P가 같아야 된다는 말 없었죠.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 병렬운전 할 때 100kg, 150kg를 공급하기 위해서 100kg가 있었다면 50kg짜리를 더 연결해서 150kg 공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50kg 공급하기 위해서 75, 200을 공급하기 위해서 100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용량은 임이고 전압의 크기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43번에는 1번이에요. P는 임이, V는 같아야 한다. 44번 직류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있어서 균합선을 설치하는 목적은 뭐다? 균합선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뭐 병렬 운전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균합선을 붙이게 됩니다. 직권 계좌 같은 경우는 외부 특성 곡선에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균합선을 설치해 준다. 45번 직류발전기 병렬 운전에서 부하의 분담 방법은입니다. 부하의 분담의 방법은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어디야? 계좌전류, 지금 계좌전류 관계됩니다. 보기에 보시면은요, IF가 증가하게 되면은 자속이 증가하게 되고, 당연하죠. 자속이 증가하게 되면은 유기기전력이 증가하게 되고, 유기기전력이 증가하면 전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압이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병렬을 운전할 때 전압이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출력 P를 출력하는데 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지금 전압이 같아야 돼요. 1번 발전기와 2번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에서 V1과 V2가 같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P가 일정하고 전압이 같아야 되니까, 만약에 전압이 증가하게 되는데 지금 P가 일정하게 되면은 전압을 일정해야 돼요. 일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전류가 변한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보세요. 부하의 분담이라는 것은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부하의 분담은 전류의 분담이에요. 그래서 전압이 증가하는데 P가 지금 그 용량이 큰 것이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I가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부하 분담은 증가하게 된다.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은 전압이 같아야 되니까 이 P가 증가하게 되죠. 전압이 같은데 P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전류가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계좌 전류를 증가하는 쪽에 발전기가 더 많이 분담한다. 결론은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46번
브러쉬 홀더는 브러쉬를 정류자 면에 적당한 위치에서 스프레이에 의해서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정류자 면에 접촉해야 한다. 가장 적당한 압력. 우리가 뭐 진동이 심하다 이런 말이 없을 때는 0.15에서 0.25 이렇게 해주시고요. 진동이 많은 기계라 하면 0.3에서 0.4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브러쉬의 압력 이거 종종 출제됩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답은 3번입니다. 0.15에서 0.25kg/제곱센티미터예요. 네, 여기까지 직류 발전기의 이론과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기 기기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직류 발전기에서 배운 이론들이 발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시간 직류 전동기의 그 개념들이 가요. 그대로 갑니다. 많이 응용이 된다는 겁니다.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개념이 동기기, 변압기나 유도기는 다른 기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풀이까지 지금 여기까지 해서 9강을 했는데요. 뭐 다른 파트도 이만큼 오래 걸리고 그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뭐 동기기나 유도기를 하면서 플랜백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1장에서 그런 부분 대표해서 공부했다 생각하시고 조금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면 전체 전기 기기 있죠. 전체가 조금 편안하고 이해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꼭 참고요.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